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쓰리포인트입니다. 오늘 장 좀 어지럽습니다. 국내 증시 오후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물론 위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증시 이런데 일본 증시 급락인데요. 중국 증시 급등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좀 어지러운 상황인데 중심을 잘 잡아보죠. 쓰리포인트입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장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먼저 첫 번째 쓰리포인트 가운데 첫 번째 포인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8% 수준까지 오름세를 나타냈죠. 이런 가운데 우리 증시도 연초 흐름 괜찮은데 좀 발목이 잡히면 어떡할까 걱정하셨을 테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안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글로벌 증시와의 디커플링이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방금 조금 전에 드린 주제를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해소가 다 된 것 같아요. 그것도 좋습니다. 네. 예. 일단은 시장에서 이 두 가지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호재와 악재의 두 속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호재는 트럼프 머스크 이슈 그리고 네. 악재는 금리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일단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증시가 이제 금리에 좀 발목을 잡히면서 이게 조정이 좀 길어지나? 라는 그런 좀 고민이 됐었는데 정말 좋을 때는 또 빨리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금방 이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금리 이슈를 떨쳐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뭐 테슬라 관련된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 아시겠지만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어차피 지난주에 고용지표 때문에 이렇게 좀 시장이 흔들렸다라면은 아마 CPI가 좀 안심을 좀 시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지난 11월 달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겠지만 시장 예상치에 좀 부합을 하게 되면은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또 부각이 되게 되면서 또 시장이 대형주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참 항상 시장은 예상보다 빠르거나 늦거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일당을 참 잘해요. 네. 진짜 만약에 이제 네. 증시가 여자친구라면은 그 만약에 이제 이성이라면은 정말 이제 내 거를 만들기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네. 또 쉽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금리와 관련된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네네. 오늘은 괜찮은 것 같지만 여전히 수준이 높고 일각에서는 뭐 외신 보도 보니까 5%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이 우리가 쉽게 말해 5%지만은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5% 레벨은 정말 높은 수준이기 네네네. 때문에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증시 잘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은 오늘은 괜찮더라도 계속 영향을 줄 만한 금리 요인은 악재다 이렇게 보세요? 이게 참 금리가 5% 간다라는 건 뭐 주식시장은 부담은 맞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주식 공부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금리가 높은 건 부담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참 어려운 게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대한 해석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어느 쪽을 바라보냐 이렇게 또 틀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리가 5%가 되게 되면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한번 가볼까요?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2007년도 기억나세요? 그때 당시에 모 증권사에서 이제 CMA 금리 5% 줍니다. 그래 한참 유행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시장 어때요? 완전 화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면은 이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시장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중요한 건 또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에 집중할 건가 아니면 다른 곳에 집중할 것인가 요거에 따라 상당히 좀 대응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이거는 그때그때 틀리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네. 환율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잖아요. 환율에 집중하지 말고 통화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결국 원화가 약세로 가는 게 환율이 오른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통화가 약세를 가는 쪽이 단순히 환율 상승으로 가게 된다면 크게 부담은 안 되지만은 이게 투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원화가 약세 쪽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원화의 어떤 투자 가치가 떨어졌다라기보다는 단순히 환율이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고환율 수혜주 이게 당장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리도 마찬가지로 물론 5% 높게 된 부담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어쨌든 5%를 떠나서 고금리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한 거는 그 금리를 이겨낼 만한 게 결국 이제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미국을 바라보게 되면서 트럼프와 머스크가 어떤 정책이나 어떤 계획을 이끌어가느냐 거기 또 포커싱을 하게 되면은 또 금리는 또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5%가 부담이었다라면은 오늘 시장이
반등이 과연 나왔을까? 네. 라는 것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이슈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시장에는 항상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지만 어느 이슈에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네. 그냥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주제를 드리게 되면서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트럼프, 머스크 이슈에 따른 쓰나미의 대응이라고 좀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미 뭐 테슬라 이슈 나오게 되면서 2차전지 강세 나오기 때문에 네. 뭐 이 말씀은 뭐 첨부 안 하더라도 시장이 가는 대로 이미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보여주고 있다. 네네. 그렇다면은 장 초반에는 고금리라는 악재로 출발을 했지만 이것을 덮을 수 있는 네네. 호재, 그것이 트럼프, 머스크의 이슈로 보시고 네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의 강세가 시장의 반전을 만들어내는 1등 공신이다. 이렇게 파악하시는 거죠? 2차 전지라기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은 테슬라가 분위기를 바꿨다고 봐야 되겠죠. 아, 그렇죠. 근데 결국 테슬라는 머스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시장은 호재에서는 트럼프 머스크를 찾을 거고 악재에서는 금리에서 파생시킬 거고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게 중심이 어느 쪽으로 길어지느냐 요것만 판단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고금리 이콜 하락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쪽으로 쏠려서 볼 건지 쏠려서 보는지 안 보는지 그걸 보자라는 거죠. 어쩌면 이 얘기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이슈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시장은 어느 이슈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시장은 늘 호재와 악재를 가지고 네. 있는데 그 센티멘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호재를 조금 더 인식하는지 악재를 좀 더 강하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예전에 우리 증시 투자 심리 안 좋았을 때는 금리 조금만 올라도 파르르 했거든요.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은 분위기, 호재가 충분히 또 이겨낼 수도 있으니까요. 금리 부분 살짝 점검을 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로는 네, 유리기판을 꼽아주셨어요. 오늘 포인트를 오전에 좀 꼽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유리기판 2028년도까지 글로벌 시장 네. 규모가 11조 원이겠죠? 1조 달러인가요? 단위가 어떻게 될까요? 11조입니다. 원. 11조 원화로. 원이겠죠? 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의학이 네. 나오고 있고, 유리기판은 뭐 연일 핫합니다. 나머지 반도체 소부장은 조금은 흔들림이 있는데, 이쪽은 꾸준히 강하던데요. 유리기판 쪽, 최근에 나온 뉴스들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상황이 좀 바뀌었으니까 유리기판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으로 같이 뭐 좋습니다. 아우르죠. 뭐. 예.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그 반도체 소부장 쪽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세 가지거든요. 유리기판, 그리고 액침 냉각, HBM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이제 상용화 좀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증권사 리포트도 그렇고 뉴스를 보게 되면 유리기판 시장이 앞으로 뭐 11조 원까지 열리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유리기판은 아시겠지만 인텔이나 이런 회사뿐만 아니라 브로드컴, 엔비디아까지도 도입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판세가 바뀌게 되는 거죠. 플라스틱에서 뭐 유리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열을 받게 되면 휘면상이 생긴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자가 뜨거울 때 중간에 들게 되면 이게 늘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플라스틱이 휘면상이 그런 거라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유리기판은 아무래도 좀 딱딱한 고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다양한 어떤 그 반도 GPU, CPU 이런 것들 탈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제 변화가 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 젠슨왕 TV 나오는 거 보면 항상 커다란 그 판이라는 게 좀 그렇고 가속기라 그래고 반도체 큰 걸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커지게 되면은 플라스틱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휘면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무게를 이겨내기 위해서 유리기판 쪽으로 이제 전향적으로 이제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얇기. 커졌지만은 또 이게 또 얇아져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존 기판이 있고 거기에 인터포저라고 하는 중간 전도체가 있고 그게 반도체가 이렇게 꽂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유리기판으로 가게 되면은 이 중간 단계가 없어지게 되면서 얇기가 더 얇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초고 성능 등 얇으면서 성능이 더 좋아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어찌 보면 유리기판이 해결책이 좀 제시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있죠. 상용화로 가기 위해서는 수율 문제가 좀 맞춰져야 되는데 그 TGV 공정이라고 비아올 구멍을 뚫는 이 공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빨라지고 있어요.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HBM 같은 경우도 구멍을 뚫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구멍 뚫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자르는 공정이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어렵냐면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재밌게 말씀드리면은 그 오징어 게임을 보게 되면은 달고나 있잖아요. 네. 우상 걸리면 어떻게 되죠? 난감하죠? 가장 최고 네. 극악의 난이도죠. 그죠.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이 자르는 공정하고 낱개판을 만드는 공정이 아직까지 그게 쉽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완벽해지게 되면은 바로 나온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SF 이제 자르는 공정에 연관된 장비 그 싱귤레이션 공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장비를 이제 소위 말하는 필옵틱스 SFI가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데 필옵틱스가 개발이 완료가 됐어요. 근데 SKC 같은 그 고객사들이 어떤 테스트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요거만 완료가 되게 된다라면은 바로 상용화도 내일 당장도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아마 최근에 뭐 SKC 포함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근데 사실 지금 상당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높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항상 이제 기대감에 의한 쏠림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지금은 화면에 보신 토모큐브 이 종목이 그나마 제일 이제 지금 접근하기에는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필옵텍스만 보더라도 네.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르게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대장주 SK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계 좀 가파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토모큐브 같은 경우에는 보신 바와 같이 상당히 안정적 우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리기판 내에서 어떤 대안이 아마 이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요게 검사 장비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멍을 뚫고 난 이후에 이게 제대로 잘 비아울이란 게 완성이 됐는지를 검사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자르거든요. 단면에 자르는데 요거는 그런 과정 없이 3D로 이렇게 관찰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좀 재밌는 비유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소고기 굽게 되면 이 소고기가 안까지 잘 익었는지 보려면은 잘라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장비를 쓰게 되면 자르지 않더라도 소고기가 속까지 잘 익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토미큐브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그 HT 장비를 HT 검사 장비라 그러는데 아마 요거 기대감들 때문에 우상향이 현재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장한 지 한 3달밖에 안 됐네요. 네네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게 바이오 쪽 연관된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유리기판 검사 장비로 좀 부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리기판 내에서 좀 안전하게 접근하신다라면은 요 토모큐브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유리기판 얘기만 하고 끝이 나는 것 같네요. 유리기판 삼성하고 LG도 한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겠지만 주가가 너무 안 가요. 맞아요. 그리고 무거워요. LG노텍 많이 같은 경우는 또 엘포 쪽으로 너무나 좀 치우쳐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매출처 다변화라든지 신성장 동력으로 가기 위해서 유리기판 쪽을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FCBJ가 좀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었는데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게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아마 유리기판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상용화는 SKC가 좀 늦을 것 같아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예. 올해는 아닌데 한 1년 정도 한 1년 네.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아시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시간도 엄청 길다라는 거. 긴 예. 시간. 그리고 요즘에 이 유리기판 보면은 저는 약간 예전에 그 전고체 배터리가 네네.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도 먼저 2000년대 전체적으로 붐업이 됐었고 그 다음 차세대 배터리의 기술 가운데 하나로 전고체 네네. 배터리 그리고 양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는 회의적인 시각과 네네. 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성이 그쪽이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맞붙으면서 어쨌든 시장에서는 주가가 한 차례 갔었잖아요. 네네. 유리기판. 이 회의론자들은 아직까지 너무 좀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양산 단계 근접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율 생각 안 하고 생산하게 되면 생산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 최태원 회장이 들고 이거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실제로. 의미 없어요. 어차피 샘플이라서 의미가 그렇죠. 없어요. 그건 그렇죠. 네. 그게 샘플은 어차피 이게 되든 안 되든 의미 없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네. 실물이 눈에 보이니까 네네. 아 저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이게 되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좀 더 믿음이 가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이 시각적 효과가 좀 크다 보니까 이 기판을 들고 나오게 되면 벌써 만드는구나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미 기대감에 의한 상승은 작년 상반기 때 이미 나왔다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리기판이 도움이 될 거야 네. 라는 기대감은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필옵틱스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상반기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르는 이 주가의 상승 현상은 단순히 기대감이라기보다는 네. 상용화가 빨라졌다.
요런 물론 기대감이긴 하지만 상승가 빨라졌다. 그리고 지금 SKC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양산을 목표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목표입니다. 목표긴 하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르는 공정만 이게 완성이 되게 되면은 상용화 바로 가능한 상황이고 시제품도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작년 이맘때보다는 그래도 어찌 보면은 좀 더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상승은 이전보다는 조금 더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오른 건 맞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토모큐브 정도, 나머지는 네네네. 조정수 접근 네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리기판 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콘텐츠 쪽이 괜찮은데요. 그 가운데서도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이 슬슬 다시금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 신인들이 네네. 줄줄이 올해 선보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 엔터 섹터는 어떻게 포인트를 맞춰봐야 될까요? 엔터 섹터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딱 한 가지 앨범 판매량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 엔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2023년도 7월달부터 작년까지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원초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앨범 판매량입니다. 앨범 판매 역성장 요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주가가 흘러내렸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얘기를 뒤집어 보게 되면은 그러면 결국 엔터는 여전히 앨범 판매량이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주가는 다시 갈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엔터가 앨범 판매량이 휘둘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직도 이 부분에 가장 많이 좀 중요해요? 휘둘리고 있어요. 뭐 콘서트 판매라든지 뭐 그 MD 판매 이런 것도 많이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매출의 대부분이 앨범 판매라든지 음원 판매가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얘기가 틀리려면은 그 앨범 판매량 동향하고 주가 같이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앨범 판매량하고 대표적으로 JYP 엔터테인먼트 주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거의 유사하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앨범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휘둘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주가 좀 반등하기 시작했었는데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인 그리고 기존에 있던 빅 아티스트 이런 분들이 활동을 재개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앨범 판매량도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또 실적이 좋아지게 되고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이런 연결고리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감에서 올랐다가 좀 꺾일 줄 알았는데 네. 뭐 올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1월달 들어와서 안 꺾이고 이제 추세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판단은 아직 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제 생각보다는 시장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런 앨범 판매량 수치가 올라가는 데 시간이 있잖아요. 그쵸, 그게 좀 그쵸.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엔터 같은 경우는 테마가 아니잖아요. 네. 뭔가 숫자 같은 부분들 그리고 매출 같은 부분 좀 증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 느긋하게 봐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위기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차트가 JYP 엔터테인먼트거든요. 지금 보시면 오늘 6% 강세고 하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가 비슷해요. 하이브도 지금 전고점 돌파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YG 엔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또 돌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에 대한 전망이라는 것들이 네. 꼭 고집을 틀리더라도 피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가 좀 더 빨리 움직여지게 된다라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이 좀 빨리 반영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엔터수 같은 경우는 네. 뭐 이제는 적어도 최소한 바닥은 잡았구나라고 판단을 하셔도 네.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의 시간이라는 게 또 있는 거니까요. 엔터 네네. 이렇게 반영을 하면서 기대감이 오른다.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네. 좀 전에 엔터는 앨범 판매량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의 부진의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 그 원인이 온전히 해소가 됐는지 그리고 앨범 판매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신인을 늘리면 네네. 아무래도 앨범의 종류도 늘어날 것이고 앨범 판매량에 직결이 돼서 그래서 지금 좋게 보시는 건지. 반은 맞고요. 반은 또 첨부를 하자면은 2023년도 앨범 판매량이 너무 좋았어요. 상당히 네. 그러면 3천만, 그러니까 분기마다 3천만 장 이상 팔리게 되면 네.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2023년이 너무 좋다 보니까 2024년에 그 네. 비슷하게 나왔는데 오히려 부진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올해로 넘어오게 되면서 작년보다는 좋아진 역기전상 여기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포인트 알아봤습니다. 정의사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